어떤 지원과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나요? 우리 경북도에서는. 초기 단계에는 이제 이 농촌에 이제 체험이 돼야 되니까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아니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어떤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같이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착 단계에서는 역시 이제 주택 마련 아니면 이제 농지 마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제 좀 이제 뭐 재정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다른 이제 정책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단법인 경상북도 기농연합회 회장인 오인하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기농 정치가 어떠냐면요. 농촌의 인구를 부리기 위해서 시급하게 만든 응급조치적인 기농 정책 같습니다. 불러들여놓고 나서는 그 뒤에 정책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특색의 농사를 짓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 2년 내지는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버틸 것인가? FTA의 높은 파고를 뛰어넘는 것, 앞서 만나본 박사님과 같은 전문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새로운 시장을 찾는 것만으로도 농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만나볼 주인공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특수 채소로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4년 만에 무려 35억 원의 매출을 올린 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랭지 채소의 산지로 유명한 경북의 최북단 봉화군입니다. 아이고 제법 큰 유리온실 농장입니다. 싱그러운 채소밭이네요. 채소를 키우느라 다들 바쁘시네요. 수고 많으시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평범한 채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열대식물 같은 나무도 보이고 말이죠. 이건 뭐 비밀의 화원이 따로 없네 그려. 오호, 이분이 농장 주인인가 봅니다. 그는 이 작물들이 국내에선 보기 힘든 것이라고 자랑합니다. 여기 종자가 조금 섞였는데 이게 외국에서 오는 거니까 여기 외국의 유명한 레스토랑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는 고급 음식에 많이 쓰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미처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구 개발해서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해줘야.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했던 서양 요리의 특수 채소들을 여기서 직접 키운다는군요. 뭐 그쪽에 쓰는 채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도 하고 이제는 글로벌 되는데 뭐 니아치 내야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요리가 다양한 만큼 식재료로 쓰이는 채소도 참 많습니다. 이 농장의 특수 채소만 해도 무려 500여 종인데요. 미니 칠리 같은 열대 식물부터 다양한 허브류까지 신기하게 생겼네. 다른 데선 보기 힘든 특수 채소가 지천이다 보니 여길 보려고 일부러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허, 이 청년은 뭘 그리 열심히 보나 그래? 여기서 이제 재배하는 특수 작물들 이제 보러 왔네요. 뭐 아티초크라든지 뭐 펜넬 이런 것들 이제 다 보고 이제 어떻게 자라나 뭐 그런 것들 한번 알아보러 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본 적 없고 이제 밖에 있을 때는 좀 봤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하는 거는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네요. 여기. 이름이 잘못돼 나오는 게 많아. 김충호 교수는 제자들과 함께 특수 채소를 보기 위해 대구에서 올라왔다는군요. 마트 몇 개로 유리 온실도 채로. 근데 그게 학생들이 견학을 하면서 실질적인 자기들이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재료를 알 수가 있죠. 교육 과목에서는 재료학이란 걸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학교든 대한민국에 다 교육 과목이 편성돼 있을 거예요. 근데 책으로만 보잖아요. 하하, 셰프들에게 이곳은 보물 창고 같은 곳입니다. 저희는 여기가 없었으면 다른 걸 쓰는 수밖에 없어요. 대체를 한다거나 그 기본이 되는 오리지널 식재료를 구할 수 없고. 그런데 이 셰프가 여기 농장 주인 최종섭 씨를 예전부터 알았다네요.
제가 호텔에서 막 막내로 일 시작했을 때요. 그 이태리 레스토랑 아예 셰프셨어요. 총책임자 하고 계셨을 때였어요. 그럼 요리사로서도 굉장히 입지가 아 그럼요. 실로 한 20년 이상 힐튼에 계셨다고 저도 들었고. 아니 그저 평범한 농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국내 최고 호텔의 유명한 셰프였다고 합니다. 뭐 분식점에서 이제 접시 닦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방의 호텔부터 서울에 있는 호텔까지 이제 스스로 개척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최고의 셰프가 되기 위해 20여 년을 달려왔던 그가 채소 농사를 위해 귀농하게 된 이유가 새삼 궁금해집니다. 이제 음식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동남아 채소지만 그 맛을 내려면 그 재료가 없으면 맛을 못 내는데 국내에서는 없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해줘야 그 음식이 제대로 국내에서 정착이 되고 맛이 나오는 건데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 개발하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자신이 요리사였기 때문에 특수 채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고향인 봉화에 정착하고 농사를 짓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농민의 아들이었던 그는 언젠가는 땅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농사는 어릴 때부터 배웠는 건데 자동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또 시골에서 계속 농사를 이어받는 걸 부모님이 잘 되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이제 도의지 나가서 이제 저 갈 길을 갖는 건데 음식을 하는 것도 그렇고 농사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다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봐야 되죠. 예. 그런데 아버지 산소 옆에 또 하나 작은 무덤이 보입니다. 오호라 원앙 소리 소무덤이네요. 최종섭 씨는 영화 원앙 소리의 주인공 할아버지의 셋째 아들입니다. 소처럼 무직하게 농사를 지었던 아버지는 늘 농사는 혼자 짓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좋은 것들이 있으면 이웃과 나누고 또 이웃과 같이 공유하고 이제 함께 이제 서로 고민을 하고 잘 살아나가는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생각을 많이 서로가 해야 되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최종섭 씨. 바쁘신데 오늘 제가 하는 날이구나. 이곳은 같은 지역에서 2년 전부터 특수 채소 농사를 시작한 황원호 씨의 농장입니다. 뜰게는 그 독소 때리면 독소 떨어지는데 네, 이건 안 떨어져요. 이거는 송이를 깨야 돼.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국내 환경에선 아직 생소한 특수 채소를 키우기 위해 황원호 씨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한꺼번에 딱 처리를 해버리면은 좀 굵게 떨어지면은 잎이 상처가 받아요. 진흙이. 네. 처음에는 이제 요 특성을 몰라 특성을 잘 몰라가지고 좀 이제 어려웠어요. 왜냐면 첫 해는 처음에 해가지고 좀 실패했잖아요, 내가. 이제 왜냐면 이제 뭐 병이 와가지고 막 썩어버린다고. 그래서 좀 많이 이제 그 첫 해는 좀 그랬죠. 일단 해보고 뭐 안 되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더라도 일단은 부딪히는 봐야죠, 모든 것은. 우리가 농민들도 FTA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가장 먼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같이 한번 좀 해보자 이런 차원이 강해서 이제 하신 거예요.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함께 도전하고 있는 농민들.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은 덕분입니다. 외식 시장이 커지면서 이 허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 쓰는 게 하루에 거의 뭐 1톤 이상 나갈 정도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것 또한
이 가공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쪽도 염두를 해두고 있어요. 예. 세계적인 유명한 레스토랑, 미쉐린 가이드에 있는 유명한 레스토랑이나 그다음에 월드 베스트 레스토랑을 발표를 하게 되면 그 레스토랑에 있는 메뉴를 찾아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산에 들에 나는 야채들이나 풀들이 너무 많아요. 그 예를 들면 이게 별꽃이거든요. 이게 세계적인 유명한 레스토랑에 10만 원, 20만 원짜리 음식에 들어가는데 정작 우리는 이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이것도 레드우드 소렐이라는 건데 이것 또한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먼저 이 희귀 채소를 좀 그래요. 보고 구경을 싶습니다. 해볼게요. 보급하도 될까요? 와, 여기를 보시면 짠맛 나는 거, 단맛 나는 거, 신맛 나는 거, 매운맛 나는 거, 그다음에 생선맛 나는 것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 요거는 짠맛이 나는 그 아이스 플랜트라는 건데요. 네네. 한번 드셔보시면 짠맛이 나는 거거든요. 예, 한번 드셔보시면 기술 같아. 네. 작품입니다. 짝꿍. 유명하신 CF님께서 만드신 자, 어떤 걸 먹어봐야 될까요? 채소를 그냥 먹어봐야 될까요?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해초류를 먹는 것 같기도 하면서 예, 끝맛은 또 과일이에요. 약간 식감이 네. 아삭아삭한 게요. 국장님 너무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 멘트하는 동안에 크리스하고 둘이 난리 나셨어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틈새 시장을 노려라. 제가 이런 강의 내용에서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자, 어떻습니까, 송 교수님? 최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봐도 우리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의 식물이라고 다 볼 수 있었던 것을 이분은 얼마든지 부가가치를 높여서 사용할 수 있다. 왜? 네네. 본인이 그걸 직접 활용도를 알고 계신다는 게 아마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승성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예. 아, 제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조리 선배로서 과연 내 후배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내가 해줘야 되는가, 그거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국내에서 생산해서 물론 인건비라든가 수확할 때 경비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품목인데도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차제에는 이제 농가들을 위해서 FTA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좀 누가 발벗고 나서야 되지 않느냐. 평소엔 조용하던 농장이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아이고, 농장 식구들이 총 출동한 모양인데요. 손님이라도 오나요? 채소도 총 출동이네요. 서울, 부산 등 각지에서 손님들이 도착합니다. 이분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뭘까요? 원래 식재료 이렇게 먹어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됐어. 여러 식재료들이 있다고 하길래 먹어왔거든요. 아이고, 이 학생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네, 학원에서 이런 거 처음이라. 여러분들 쑥스러워하기는. 형이 위원장. 네, 대표가 하는 게. 아무렴 못돼. 저희들은 요리 다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네 학원에서 나왔는데 기회가 돼서 한번 허브 농장에 찾아와. 네. 요리에 관심은 있지만 특수 채소는 낯선 사람들을 위해 계획된 오늘의 행사. 하하, 이런 맛 처음이지. 이렇게 특수 채소를 직접 보고 느끼도록 하는 체험이죠. 음식하는 학생들 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먹어보고 향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면은 음식을 하는 데 있어서 결론발이랑 똑같은 거죠. 여기엔 단순히 구경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는 그 공장이나 기업에 간식을 공급하는 좀 더 좀 양질의 그런 음식을 간식으로 좀 개발해가지고 공급을 하려는 게 이제 제 생각이죠. 그래 얘들아, 공부는 좀 됐니? 이름 까먹었죠, 그죠?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뭔진 몰라도 우리나라 것 같지 않다, 그죠? 네. 외국 사람. 그냥 맨날 파슬리 이런 것만 알다가 새로운 걸 알아내니까 색다른 것 같아.
모두들 특수 채소의 신세계를 접한 표정들이구만. 하지만 이걸로 끝나면 섭섭하죠. 진짜 체험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각자가 느낀 대로 특수 채소를 이용해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요리 꿈나무들부터 요리 좀 한다는 조리사들까지. 하하, 오늘 특수 채소 한번 제대로 경험하겠네요. 우리나라 특성상 채소를 많이 먹는 이상 되게 저는 그 채소를 많이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섭 씨는 이런 기회를 통해 후배 요리사들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역시 달라 이거. 아직은 특수 채소가 귀하다 보니 이런 요리 기회도 요리사들에겐 흔치 않은 게 사실이죠. 대중화되면 완전 좋죠. 그러면 저희도 선택의 다양성도 이제 높아지고 하니까 다양성 되면 아무래도 조리사 입장에서는 완전 찬성하는 거죠. 완전 좋죠. 네. 평범한 요리가 특수 채소와 만나 전혀 색다른 요리로 탄생됐습니다. 아이고, 그동안은 다들 어떻게 요리하셨나 몰라 오감을 사로잡다 못해 휘어잡네요. 그 사이 최종섭 씨도 뭔가를 준비합니다. 그 학생들이나 분들한테 드셔볼 수 있도록 만들었네요. 농부의 화려한 손끝에서 만들어진 요리가 오늘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앞으로 이런 체험이 더 활발해지면서 음식 문화도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종섭 씨의 바람도 그렇습니다. 국내에 아직 조리사들이 거의 150만 명 이상 된다 그러는데 그 조리사들이 힐링하고 공간을 활용하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국내에는 아직 없다라는 거거든요. 팜스테이를 하고 와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은 도전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농민들과 함께 나누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최종섭 씨. 그의 도전에서 농업의 새바람을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또 긴 시간 함께하면서 우리 경북 농업의 또 농촌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세 분의 얘기도 소감이 어떠셨는지 듣고 싶네요. 먼저 손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뭐 우리가 참 농업이 어렵다 한다고 해서 이걸 뭐 정부나 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 주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제 또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이어서 영농에 종사할 젊은 농업인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 귀농을 하시든 현재 농가계 고등학교에서 양성하고 있는 청년 리더가 되든 그래서 이런 특히 또 가업 승계농들 이런 데 대한 아마 중점적인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농민들이 진짜 어려운 지경에 와 있습니다. 뭐 수익 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지어 먹을 농사가 없다고 할 정도니까 어느 세계 어느 나라고 간에 식량을 작업하지 않고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나라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의 중요성을 먹거리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고요. 행정에서도 이런 지원들을 많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도 우리 농업의 중요성들을 알리는데 좀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에서는 사실은 이제 오늘은 이제 어두운 면, 밝은 면 그리고 현실까지 이제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농업이 반드시 이제 고령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두웠지만 또 이제 기농인들 또 발표하신 것들을 보면은 또 농촌에 이제 밝은 면도 있습니다. 좀 더 저희들도 현장하고 좀 더 가까이 소통을 해서 앞으로 이제 농촌이 좀 잘 발전할 수, 농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FTA라는 험난한 파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 농촌도 변해야 할 것이고요. 또 도시의 소비자들도 변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고민한다면 우리 농촌에, 우리 농업의 밝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망찬 농업을 위하여, 희망찬 농촌을 위하여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실 거죠? 그러겠습니다. 네, 농촌 탐구 생활 뭡니까 스페셜 희망의 농사를 위하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